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우라노우 사랑의 질투는 실수를 연발해 참이 부서진 기대의 눈물 세상을 차게 적시네 숨이 막힐 듯 벅차오르던 달콤함을 잊은 채 영문도 모르는 시린 사랑의 우연의 창가를 부르네 천사의 눈물에 내 눈물 감추게 태풍을 내게로 부를 땐 하늘을 여내 마음의 상처를 달빛에 모조리 녹이게 어둠이 섬유에 젖어 운의 작별의 흔적을 남긴 채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의 이별을 반가이 맞이해 저 하늘이 나의 영혼을 괴로움에 빠쳐도 어차피 내겐 삶의 시련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구름 뒤에 출방의 빛이 내 등 뒤에 모두 숨어도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아무리 가르고 갈라도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운명은 내가 믿는 신의 선택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들려라 나의 목소리 너의 귓가에 들리게 울분이 터지는 우열 속에도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저기 길을 별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모두 이뤄도 하늘은 B급 커피 이야기 제 116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의 앞부분에 MC 스나이퍼의 글리밍 선데이 그닥싹 제 팟캐스트랑 어울리지 않는 이 곡을 띄웠어요. 왜 띄웠느냐? 내가 좋아서. 뭐 너 우울하냐?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요맘때 이 곡이 좀 제가 좀 땡기는 곡입니다. 뭐 이 곡에 대한 사연이 나름 또 있어요. 뭐 안 듣고 싶다고요? 관심 없다고? 그래도 난 얘기할 거야. 솔직히 이 곡이 좀 오래됐죠? 2004년도에 발매된 앨범이라 아마 잘 모르시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기도 할 거야. 근데 이제 좀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꽤 명곡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곡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에피소드가 나름 있는데, 사실 이 곡은 정규 앨범이 몇 집인지 모르겠는데 Being Deep Grief라고 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다? 뭐 이제 그런 뜻의 이제 앨범이 있어요. 이 MC 스나이퍼에. 근데 사실 저는 힙합을 엄청 좋아하거나 뭐 MC 스나이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요 곡만 좋아했는데 사실 이 글루미 선데이가 이제 영화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영화의 이제 OST로도 잘 알려져 있고 이게 또 나름의 이제 실제 사연이 담겨 있는 곡인데 이 곡을 갖고 왔죠. 이 MC 스나이퍼가 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 이제 연애하던 당시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가 아닌 다른 분과 연애할 때 꽤 깊은 사이였는데 이제 결혼까지 못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 영화를 같이 봤었던 때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영화를 개봉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나던 사람과 이 영화를 같이 보고 2004년도쯤에 헤어졌어요. 깨진 거죠. 하여튼 뭐 꽤 오래 살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때 당시 발매된 요 글루미 선데이라는 곡이 저한테 좀 약간 팍 꽂혀갖고, 약간 좀 시련을 달래던 곡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면 오히려 우울해진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곡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좀 약간, 저에게 좀 푸시가 되는 곡 중에 하나라, 가끔 이제 센티해질 때 이제 혼자 이 곡을 들으면서 막 푸시를 받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약간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듣다 보면 종교적인 색채도 약간 있고
여기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 하늘이 나의 영혼을 괴로움에 빠쳐도 어차피 내게의 삶의 시련,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구름 뒤에 절망의 빛이 내 등 뒤에 모두 숨어도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아무리 가르고 갈라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내 운명은 내가 믿는 신의 선택,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뭐 이래요. 뭐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제 어떤 신념과 어떤 종교적인 견해 및 그 어떤 사상에 딱 맞아. 그러니까 나 같은 좀 아이한테는 조금은 좀 잘 꽂히는 곡이야. 그래서 이 곡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시련을 잊으려고 이 곡을 좀 달고 살고, 그때 당시 또 함께 많이 들었던 곡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니오 모리코네 우리 선생님, 네, 돌아가셨죠? 그분의 러브 어페어 OST도 엄청 좋았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곡 들으면서 나름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나름 또 그 흑역사가 있어요. 아무튼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MC 스나이퍼의 글루미 썬데이인데, 요 곡을 잠깐 앞부분에 틀었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싶어서 네 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봐 이게 상당히 명곡이라 한번 들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맛배기로 짧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녹음을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나?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카페를 또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갔다 왔고, 지금 커피도 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오전 강의를 일찍 마치고,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잠깐, 인하대학교 쪽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갔다 와서, 뭐, 맛집은 아니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쪽 카페도 뭐 있나, 이제 구경 다니면서, 커피를 사왔고, 이제 왔어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마시면서 왔는데,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지금 집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확실히 녹음하는 게 편해. 밖에서 나가서 녹음하면, 일단 물론 제가 원래 녹음하는 장소가 이제 뭐 사무실 같은 데긴 했어요. 네, 전문 녹음실이 아니라 사무실 같은 데였는데, 예전에 거기서 이제 볼매님이나 다른 스태프들과 이제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종로 쪽에서 녹음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뭐 어찌됐든 눈치도 안 보이고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할 수 있어. 좋아. 네, 아무튼 지금 녹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영상 촬영도 해야 되는데 이거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 유튜브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대충 날로 먹으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도 안 늘지. 사람이 참 세상을 너무 쉽게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몸이 힘드니까 뭐 컨텐츠고 나발이고 하는 것도 귀찮고 너무 힘들어. 아무튼 오늘은 그냥 녹음만 할래. 나 이게 두 개 다 할래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튼 뭐 찍은 것도 편집도 못했어. 네. 오죽했으면 옛날 자료 올려갖고 지금 이제 땜빵 떼고 있겠습니까? 네, 제가 수준이 이래요. 네, 이러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지. 모순이야, 모순. 나 큰일 났네. 인생 참 쉽게 먹고 살라고 해서. 일단은 댓글이 없어요. 댓글 없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컨텐츠를 더 재밌게 많은 구독자를 끌어야 되는데, 너무 날로 먹고 하다 보니까, 네, 신규 구독자가 너무 없어서, 댓글이 없어. 아무튼, 그래도 난 꿋꿋하게 할 거야. 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튼 댓글과 사연 기다리고 있고, 오늘의 커피 먼저 리뷰 한번 하면서 제가 오늘 다녀왔었던 곳들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커피 리뷰 소개할게요. 잠시만요. 커피 갖고 왔어. 이거 뛰어갔다 오기 너무 힘들어. 네, 집에서 녹음하는 게 좋긴 한데, 냉장고까지 뛰어가야 돼. 자, 그래서 제 옆에 항상 도라에몽이 있는데, 도라에몽 잠깐만 불러볼까요? 도라에몽 안녕. 왔어? 왔냐고 이 바보야. 전원이 다 됐네. 아니 전원 다 됐어? 배터리를 교체해줘. 배터리? 배터리 없어. 나 돈 주고 사야 돼. 야 도라에몽 죽었어? 도라에몽 사망했어. 와, 네.
네, 도라에몽 사망했어. 배터리를 교체해달래. 네, 아무튼 도라에몽은 잠깐 들어갔고요. 네, 향이 깊은 콜드브루 홈플러스에서 나온 거 사왔어요. 네, 가격이 2,000원이라서 일단은 가격이 싸. 근데 싼 게 항상 느끼지만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커피 먹고 온 후기를 좀 소개할 건데, 제가 이 싼마이스러운 그 그지근성이 있어갖고 비싼 커피 잘 못 먹어요. 근데 확실히 싼 거는 좀 진짜 맛이 없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얘도 크게 맛있지는 않을 것 같죠? 지난 시간에 홈플러스 커피 먹었는데 별로였잖아? 그럼 얘도 그러겠지. 자, 일단은 이 홈플러스에서 시그니처라고 나왔고 향이 깊은 콜드브루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요 앞에 콜롬비아산 40%, 에티오피아산 30%, 브라질산 30% 블렌딩 원두로 풍미가 깊어요 라고 써 있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750ml 네, 양도 많죠. 요즘 1리터 커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얼음 빼고 나면 이게 더 많을 거야. 왜냐면 1리터 커피들이 이 깍대기만 크지 컵만 크지 실제로 얼음 빼고 나면 용량이 이거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1리터 커피를 2,000원 돈 주고 사람 먹을 바에는 이게 맛있다면 이게 더 낫겠지. 그러겠죠.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안 샀어. 혹시 맛이 없을까봐. 맛이 없으면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얘만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와 똑같이 서울 F&B에서 이제 제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라떼류 있었잖아요. 두 가지. 그 PB 상품 카페 라떼랑 그 디카페인 라떼. 그 누룽지 사탕 맛 나는 거. 그것도 서울 F&B였는데 얘도 똑같이 서울 F&B예요. 그리고 콜드브루 커피 추출액이 정제수랑 같이 들어있는데 원두는 콜롬비아산, 에티오피아산, 브라질산 4대 3대 3 정도 들어있대요. 네, 그래서 한번 믿어봤어요. 네,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 워낙 많이 찍혀갖고 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밤에 녹음하는데 나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잠 안 자면 큰일 났네. 아무튼 도전해볼게요. 네, 지금 따고 있고요. 확실하게 밀봉돼 있는 밀봉 패킹이 믿음이 가네요. 오호, 좋아 좋아. 일단은 750ml라는 양을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희석이 돼 있다라는 것도 계산을 해봤을 때 최소한 3, 4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750ml면 그쵸? 한 최소한 3명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250씩 3명만 해도 750이잖아요. 그쵸? 근데 250씩을 먹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얼음장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에서 200ml 보통 들어간다고 보면 한 최소한 3명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 3명에서 4명 사이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때깔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액이 희석된 거다 보니까, 때깔은 그냥 보리차스러워요. 근데 보리차보다 홍차스럽다.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향은 일반 콜드브루에서 나는 그런 향이 납니다. 똑같이 인스턴트 커피에 나는 거. 맛을 보겠습니다. 정말 향이 깊은 콜드브루인가? 맛을 볼게요. 향이 깊진 않은데 향이 안 깊은데? 근데 솔직히 깔끔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노브랜드에서 나온 그 콜드브루 커피가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면 노브랜드 그 콜드브루랑 콜드브루 라떼가 제가 먹었던 그래도 이런 RTD 저가형 RTD 커피류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낫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해요. 네, 그만큼 저는 좀 좋게 평을 했는데 이 제품도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약간 느낌이 아마 그 노브랜드께 브루빈에서 아마 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시중에 홈플러스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브루빈 커피가 이 대용량으로 판매를 해요. 근데 2,000원대는 아니죠. 더 비싼 가격대인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조금 더 연한 버전? 네. 그 노브랜드 콜드브루 이제 그것도 희석된 거죠. 그 커피보다 조금 더 연한 느낌에 가깝고 향이 깊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돼요. 왜냐면 전혀 깊지가 않아.
아니, 이게 어디 향이 깊고 풍부하다는 거야? 아, 사람들이 참, 이걸 어떻게, 하여튼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니도 이러겠죠? 야, 네가 안 느낀다고 그게 안 느껴지는 거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바리스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콜드브루 커피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2,000원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가성비 끝장이죠. 네, 진짜. 왜냐면 이게 진짜 3명에서 한 4명 정도까지가 한 잔 마실 수 있는 양이니까. 왜냐면 보통 큰 잔이 아니면 얼음잔에다가 얼음을 넣은 잔에 한 200ml 정도면 한 잔 딱 먹기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3번, 한 4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750ml면. 그러니까 식후에 간단하게 티타임 같은 거 가질 때 이런 콜드브루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혼자서 마시기 딱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커피 한 잔 할 거여서 소개했던 에피소드처럼 커피가 단순히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힐링 타임이나 뭐 바람 쐬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카페를 나가서 먹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사무실이나 집에다 놓고서 얼음잔에다가 홀짝홀짝 마시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00원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스틱형 커피나 뭐 더치 원액들도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먹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맛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산미 부분도 약하고 바디감도 약하고 전체적으로 쓴맛도 약합니다. 약간 클린하게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약간 콜드브루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좀 깔끔한데 연해요. 2,000원짜리에서 뭘 바라냐 그러겠는데 정말 깔끔해. 그래서 그 콜드브루 특유의 약간 쌉싸름한 맛도 살짝 나면서 약간 초콜릿 계열의 그 풍미가 살짝 도는데 이게 은은하게 도니까 세지는 않아. 그래서 진짜 부드럽고 깔끔해. 여기 써있네. 차가운 물에 오랜 시간 천천히 추출하여 부드럽고 깔끔해요. 진짜 깔끔하다. 깔끔해. 진짜 부드럽고 깔끔해. 근데 향이 깊진 않아. 이 향이 깊다라는 말이 약간의 미스인 것 같은데 저는 은은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싶네요. 향이 깊다라기보단 은은한 풍미의 콜드브루. 약간 이렇게 썼으면 더 사실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풍미가 은은하게 잘 퍼지면서 콜드브루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연하다 보니까 좀 연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커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커피 2개가 있거든요. FAV라고 하는 파브 커피랑 카페 혼가? 네, 이게 지금 이제 인하대 쪽에서 그래도 손님이 많았던 카페 중에 두 군데를 제가 들렸다 왔는데 그 얘기를 천천히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두 집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제가 먹어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일단 홈플러스 향이 깊은 콜드브루는 향이 깊지 않다. 이게 내 느낌이고 오히려 풍미가 은은한 콜드브루가 맞고 써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깔끔하다. 네, 진짜 부드럽고 깔끔해서 연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가성비 찾는 분들, 그리고 뭐랄까 양 많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대용량 사이즈 커피들이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좀 이따 이제 신랄하게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뭐 까도 되겠지. 근데 진짜 맛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맛이 어지간히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가 안 그러는데 진짜 너무했어. 아무튼 이 두 집 커피 얘기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 차라리 그 커피를 먹을 바엔 차라리 이 커피가 낫지 않나 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 사 먹으려고 또 사 먹나 마나 이거 양 어떻게 다 먹어. 나 미치겠네. 아무튼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네, 생각보다 괜찮고 가성비 괜찮고 양 많고 깔끔해서 이제 특히 여름철에 좀 목 탈 때 그 목 마를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커피 끼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다. 네. 얼음까지 넣어서 먹으면 깔끔하니
은은한 커피의 그 콜드브루의 풍미가 잘 퍼지면서 진한 그 다크 초콜릿 쌉싸름한 느낌이 잘 나요. 오히려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한번 제가 폴바셋이랑 한번 비교해볼까? 폴바셋 갖고 있는 거랑? 잠깐만요. 제가 폴바셋 그 커피 원액에다가 물을 한번 타서 비교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잠시 끊고 왔다 올게요. 물론 이제 이게 금방이겠지. 갔다 옵니다.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네, 방송을 듣는 분은 이제 시간차가 몇 초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 엄청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했어. 역시 세상 날로 먹기 너무 힘들어. 진짜 글루미 썬데이처럼 진짜 우울하다. 인생이 우울하다, 씨. 네, 지금 다시 먹어볼게요. 지금 이게 콜드브루 원액도 보면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네, 지금 보시는 커피도 에티오피아, 브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비슷한가 볼게요. 지금 일단 그 폴바셋 거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폴바셋을 약간 물을 많이 탔거든요. 희석을 좀 더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비슷해. 진짜 콜드브루 이 원액에 물을 좀 많이 희석하면 느낌이 비슷합니다. 물론 원래 콜드브루 자체가 물을 많이 희석하면 거진 비슷하긴 해요. 한데 약간 이 폴바셋게 뒤에 다크 초콜릿 향들이 좀 잘 나거든요. 근데 요 홈플러스 것도 비슷해. 약간 뉘앙스가 비슷하다. 근데 확실히 이 바디감은 이 홈플러스게 좀 더 좀 깔끔하고 부드러운 편이고, 이 폴바셋 건 좀 진한 느낌이 있어요. 물을 희석해도 아마 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제가 이거 비교해 보려는 이유는 이 원두가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게 콜롬비아 40%, 에티오피아 30%, 브라질 30%. 지금 콜드브루 이 폴바셋게 에티오피아 40%, 브라질 6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은 좀 다르지만 들어가는 원두가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뉘앙스 자체가 이제 다크 초콜릿 계열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콜드브루류가 이제 다크 초콜릿 계열 느낌을 많이 연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이제 에티오피아가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베리류라든가 좀 이제 달콤한 과일향, 아니면 그러니까 와인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와인 특유의 그 발효 향이나 단향, 단맛 이런 걸 연출하는 반면에 이 폴바셋은 좀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다크 초콜릿 계열의 이제 밀크 초콜릿 맛과 다크 초콜릿 계열의 향미와 풍미들이 연출되는 어떤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이 두 커피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뉘앙스가 약간 비스무리하게 연출이 돼서 한번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다시 먹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비슷해. 진짜 개뻥이 아니고 비슷해. 근데 확실히 홈플러스게 더 깔끔해. 아무래도 이 부드러운 맛들이 더 많이 희석돼 있어서 확실히 그런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커피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나 오늘 잠 못 자면 내일 수업 못 하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일단 요 두 가지 커피를 간단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홈플러스 향이 깊은 콜드브루 나쁘지 않고요. 2,000원인 거를 생각하고 대용량인 걸 봤을 때 괜찮다. 아마 이거 여름에는 좀 많이들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커피를 많이들 아직 잘 몰라서 확실히 이 커피 시장의 이 확대와 커피 시장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국내 이 커피 그 소비자들이 좀 예전만큼은 많이 달라졌지만 좀 변화될 필요성이 분명히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기존의 맛에 좀 약간 갇혀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커피를 잘 접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수요가 조금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 6년 내에 더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에요. 뭐 내 생각이 언제 옳았나? 근데 내 생각이지. 뭐 딱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홈플러스 향이 깊은 콜드브루 저 개인적으로는
풍미가 은은한 콜드브루로 바꾸고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사담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평을 하는 걸 이 커핑 과정에서 오버월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 나는 지금 오버월을 한 거야. 네, 아무튼 간단하게 폴바세 커피와 함께 날로 먹으면서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그동안 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커피의 기사거리들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앞에 제가 글루미 선데이 우리 MC 스나이퍼의 앨범과 영화 글루미 선데이 얘기를 잠깐 다뤄봤고요. 참고로 이 MC 스나이퍼의 그 글루미 선데이는 제가 알기로 정규 3집 빌린 딥 그리프라고 하는 앨범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꽤 옛날 거라 뭐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한다고들 합니다. 네.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기사에 앞서서 나 뭐 하고 왔나? 그런 얘기 할 건데 카페 다녀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대전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대전에 갔다 온 얘기를 왜 또 썰을 푸느냐? 그냥 이 방송을 그냥 약간 개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떠드는 그런 컨셉이라 뭐 여러분들 특별히 불편하지 않죠. 네. 아무래도 이 저의 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독 취소하고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늘어. 뭐 어떻게? 뭐 내가 이렇게 생겨 먹고 이게 한계인데. 뭐 저는 저를 뭐 과대 포장하거나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난 이런 인간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대전을 다녀왔는데, 대전을 다녀오게 된 동기는,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를 함께 했었던, 네, 파트너 사장님 플러스, 저를 여러모로 후원해 주셨던 어떤 지인분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커피니, 제가 몸담고 있었던 커피니의 한 지점을, 이제 자기 가게죠? 네. 가맹점이죠. 가맹점 하나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 이제 선배님입니다. 저와 함께 커피를 한 지는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죠. 왜냐면 2008년 요때쯤 만나서 오랜 시간을 프랜차이즈 사업과 커피 쪽에 함께 몸담게 도와주셨던, 그리고 저에게 많은 프로젝트를 맡겼던 저한테는 은인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노년을 한가로이 보내고 계세요. 한때는 이제 엄청 잘 나가셨죠. 네,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면서 잘 나가기도 했는데 지금 참고로 커피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현재는 이게 작년쯤부터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대표님이 이제 저랑 인연이 꽤 깊은 대표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고, 참 애정이 많이 묻어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많은 동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떠나고 또 그런 상황이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 오랜만에 좀 다시 보고 싶다, 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을 이제 일이 있어 간 김에 찾아뵙고 왔습니다. 원래 사실 코로나인 것도 있었고 시간이 좀 안 난 것도 있고 제가 좀 불효는 아니고 나쁜 놈이죠. 네, 은혜를 갚아야지. 한자와 나오키에서 감사와 보답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나는 감사는 챙겨 먹고 보답을 잊은 후레자식입니다. 후레자식.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보고 싶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행히 큰 적자를 보고 계진 않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새로운 카페 사업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갔죠. 네,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 옛날 분들과 만나게 되면 옛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추억을 먹고 산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 추억을
자꾸 이제 과거를 얘기하기보다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 만나면 자꾸 옛날 얘기하게 되고, 옛날 좋았던 추억들, 뭐 그런 거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닥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2, 3년 만에 만나 뵌 거죠. 거진 한 3년 됐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가기가 애매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이제 예전 얘기하면서 참 이 카페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도 보면서,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운이 참 많이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의 실력, 뭐 자기의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된다라고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신 분이 참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래요. 이게 자기 노력으로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이 운이 좀 따라야 되고, 하늘이 돕는 사람은 정말 이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 가끔 좀 듭니다. 그만큼 옛날 얘기하면서 뭐 옛날에 좋았던 순간들, 뭐 또 이제 그런 얘기 다 불필요한 얘기죠. 네, 다 흘러간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때 순간순간들,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열정이 없이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물론 꼭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들을 하다 보니 다시 조금은 푸시를 받아서 더 또 열심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람은 도전을 해보고 또 시험대에 올라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에 잠깐 썰을 풀어봤습니다. 그냥 옛날 분들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커피 기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커피 기사가 뭐 별거 있냐?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없는데 일단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로 이제 지금 요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커피값이 오르나? 원두 수급 차질 우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이게 뭐 오늘 내일 뜬 건 아니고 가끔씩 이제 뭐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이 뭐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원두 생산량이나 수급량이 좀 줄었을 때 이런 약간 예시적인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커피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게, 커피 원두 재고 감소로 미국 내 커피 도매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운송 컨테이너 부족 등을 수급 차질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면서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원두 재고는 작년 동기보다 8.3% 감소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뭐 그렇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이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냥 내 생각이야. 네, 이런 기사가 많이 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원두값이 오른 적은 없어. 이미 많은 비용을 올려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뭐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어요. 네, 또 한 가지 기사, 요 근래에 많이 나온 기사인데, 혼자 있는 여성 골라 커피 테러 30대 상습범 검거. 또 30대야? 네. 경남 창원 중부 경찰서는 야밤에 혼자 있는 여성을 골라, 왜 그랬어요. 상습적으로 커피와 음료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숨이 나오네요. 창원 성산구 일대 버스 정장이나 벤치 등에 홀로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넘게 커피와 몸 등에 커피나 음료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설마 뜨거운 걸 뿌린 건 아니겠지? 정말 뜨거운 걸 뿌린 거면 미친 거지. 범행은 주로 어둡고 인적이 뜸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폐쇄로 CCTV 등을 분석을 통해 A씨가 마스크를 쓰고 점퍼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용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일단 잡혔네요. 잡혔는데 이분이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인 약자한테 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차라리 게임을 해. 그냥 게임 한 게임 하든가. 왜 엄한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왜 그럴까요? 이러지 맙시다. 네, 우리가 적어도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언정 적어도 남한테는 피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커피 시장 압도적인 1위 한국인 스타벅스서 한 해 2조 원 긁었다. 네, 이건 뭐 오늘 내일 기사는 아닌데 뭐 이미 스타벅스의 연간 매출이 2조 원대를 육박을 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2조가 안 된다고 나오네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본 기사에는 2조가 넘는 걸로 나왔는데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어마무시한 금액이겠죠. 나와 있네요. 결제 금액은 2조 679억 원. 아, 대박이다. 씨. 아무튼 스타벅스가 넘사벽인 거는 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었고 2위가 투썸 플레이스. 참고로 2위가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연매출을 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투썸이. 이디야가 이제 한 6천억 원대가 좀 안 되죠. 메가커피가 이제 2,787억 원, 할리스 커피가 1,891억 원, 백다방이 1,571억 원, 파수구치가 1,362억 원. 2위부터 7위를 모두 합해도 스타벅스의 연간 결제 금액을 뛰어넘지 못하는 셈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잘 알려져 있었죠, 뭐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스타벅스가 넘버원. 그 다음에 이제 투썸 아니면 이디야 아니면 메가커피 요 이제 세 가지 브랜드가 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백다방이 좀 많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백종원 아저씨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백다방이라는 브랜드를 좀 커피 브랜드로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메가커피, 백다방 같은 브랜드를 커피로 보기보단 그냥 음료 업체로 보고 있고 특히나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워 들은 얘기로는 이 가맹을 개설하거나 이 매장을 내는데 생각보다 꽤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수 대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벌써 꽤 됐는데, 5, 6년 전이 이제 한창 이제 백다방이 막 날릴 때예요. 5년, 6년 전이. 그때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TV도 자주 나오고, 얼굴도 많이 알리던 때인데, 이때 당시가 이제 백다방이 원래 죽어있던 브랜드가 다시 이제 살아났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백다방을 하려는 많은 창업자들이 제 주변에 많았었고, 이분들이 이제 이디야나, 이제 제가 몸담았던 커피니, 이런 약간 중저가,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좀 이미지가 있는 그 가격대의 그 중저가, 그러니까 저가는 아니고, 사실 커피를 중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네. 이 합리적인 가격대를 노선을 걷고 있는 이디야와 같은 어떤 그 가격대의 이제 프랜차이즈랑 백다방을 많이 놓고 고심하셨는데, 실제로 백다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디야 쪽이나 이제 커피니와 같은 브랜드로 가신 분이 제법 많았어요. 물론 이제 백다방으로 가신 분들도 많죠.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백다방이 워낙 위세가 등등하고 이 저가 커피가 워낙 잘 팔려서. 근데 이 저가 커피 시장은 확실하게 가맹주한테는 별로 득이 안 되는 시장 구조라 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걷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맹주들은 돈이 별로 안 남아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저가를 팔아갖고 박리담회를 한다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죠. 네. 겉보기에는 사람이 빠글빠글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주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들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별로 안 남을 것 같아. 뭐 그냥 그래. 내 생각은 그렇고 저 같으면 그냥 딴 거 할 것 같아요. 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사는 이제 중점은 그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이 스타벅스가 이만큼 매출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소속이죠. 이제 이마트 쪽인데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이마트와 이제 미국 본사가 각각 50% 지분을 나눠 갖고 있대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동서식품이랑 비슷한 거죠. 동서식품의 카누가 미국의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이랑 지분이 50대 50인 것처럼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도 그런데 이걸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완전 자회사로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워낙 매출 자체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맥심이라는 브랜드도
아예 다 지분을 인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그 정도까지의 가치성은 없는 건가?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맥심 같은 브랜드는, 인수할 수 있으면 다 인수해서, 우리가 좀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면서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 그 투자 가치성도 높아지고 아마 커피 사업 하시는데도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에서 싫어하나? 간단하게 커피 시장에 대한 간단한 기사를 가지고 또 썰을 한번 풀었고요. 뭐 별 시덥지 않은 얘기 했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기사가 또 눈에 떴습니다. 알바생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의혹에 여혐 남혐 대결로 번진 카페. 어이씨, 이런 기사도 있었어? 네, 지금 막 링크해갖고 올렸는데, 일단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논란 중인 카페 리뷰 별점 두고 성대결 양상으로 번져. 일산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래. 내 병신 미쳤나봐.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네, 원래 정식 명칭은 파트타임이죠. 네, 아르바이트 면접 지원자를 상대로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을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남혐과 여혐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난 맨날 이런 거 남혐, 여혐 참 한심한 것 같아. 왜 이러지? 진짜 사람들이 좀 너무 시각이 좀 갇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25일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트위터 이용자 A씨가 일산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했다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캡처한 공유돼 펴지고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참 어려워요. 이런 거는 어느 한쪽만 보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실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기보단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참 많아서 그는 얼마 전 쇼컷 투블럭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하면서 영 탐탁지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애매한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했고 제가 비건 카페에 일한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카페 사장이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비건과 페미니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어 당황했다. 이 사장님 이런 거 왜 물어? 저는 환경을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카페 사장이 페미니스트인지 사상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요? A씨는 페미니스트지 않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자 카페 사장은 제게 사실 제가 페미니스트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며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답했다면서 아마 카페 사장은 어찌됐든 자기가 맞지 않는 구실을 찾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카페 사장에게 페미니스트 손님은 안 받나? 페미니스트는 싫은데 페미니스트 돈은 좋은가? 라고 질문했고 사장은 페미니스트라고 안 받진 않지만 싫을 것 같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참 어렵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사장님이 이 알바 면접 온 애가 그냥 싫은 거야. 페미니스트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구실을 찾다가 괜히 오해를 만든 게 아닌가. 사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 의미부터 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네, 관심도 사실 없고 그냥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남녀의 이제 평등을 주장하는 우리가 운동 정도로 이제 인식이 돼 있죠. 실제로 이게 뭐 19세기인가? 19세기 중반에 이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뜻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페미니즘 뭐 이런 거를 뭐 말장난하는 거를 떠나서 저는 남자고 여자고 솔직히 평등하다는 말부터의 시작이 좀 오류라고 봅니다. 남과 여는 같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떤 뭐죠? 또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뭐 외형적인 것부터 해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같지가 않아. 같지가 않은데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부터가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저는 이제 권리와 의무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권리와 의무. 물론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무엇의 권리, 무엇의 의무.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하고 뭘 해야만 하는 게 의무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입장 차이와 거기에 따른 해야 될 상황과 또 그런 것들을 구분 짓는 거지, 이거를 평등과 어떤 차별로 접근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 정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권력자들, 그것이 이제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들에 의한 말장난과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열의 하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 돕고 배려해야지, 이것이 뭐 권리와 의무 뭐 따지면서 뭐 남녀는 평등하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평등하지가 않은데, 똑같지가 않은데 똑같다고 싸우는 것부터가 답이 없는 거에 답을 매기려고 하는 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전 페미니즘이 있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런 말장난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요 기사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장이, 이 알바생이 마음에 뭔가 안 들었는데 그 구실을 찾다 보니 이런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의 그 처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장난하기보단 뭐 그냥 뭐 이미 채용을 했다, 아니면 뭐 간단한 면접을 보고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다,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네. 괜히 이제 오해의 여지를 산 거죠. 뭐 비건 식당에서 일을 했냐는데 그걸 왜 물어봐. 관심도 없으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참 뭐랄까, 우리가 세대 차이, 물론 세대 차이는 5천년 역사 동안 항상 있어 왔는데, 우리가 다른 세대, 다른 나이대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건 사실 말이 좋아 소통이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소통 그래도 제가 어떻게 10대 20대가 다 소통이 돼요? 안 되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른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가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제 헛짓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커피 기사 여기까지 하겠고, 자,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원래 하던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먹어야 되는데, 목이 너무 타. 홈플러스 시그니처 향이 깊은 콜드브루 먹을만 했어. 자, 오늘의 커피 한잔 할까요? 또 이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고, 참 세상은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뭐 참 쉽지 않네요. 네, 44화 커피 한 잔의 슬픔이라고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6권이 나가고 있고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마지막 에피소드고, 저는 이 44화가 조금 슬픈 에피소드로 와닿았는데, 이게 약간 그 세월호의 이야기랑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세월호라고 딱 드러내진 않는데, 이게 보다 보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도 대놓고 이디야 커피를 너무 PPL을 해주니까 조금 부담이스러웠습니다. 보다 보면 첫 장면이 이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가위에 눌려 일어나는 아줌마로 시작이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커피는 왜 마셔? 남편이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줌마가 커피 한 잔을 먹으러 와요. 이 이대 커피에. 여기는 변한 게 없네요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온 거를 이제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벌써 2년이 넘었네요 하면서 나와요. 아니에요. 단골은 아니었고 몇 번 왔다. 이러면서 말을 흘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광고비가 이제 커피를 대접해 주죠. 코스타리카 따라주 커피를 이제 요청을 하세요. 이 아주머니가. 참고로 이 코스타리카 따라주는 아마 많이 들어본 커피 이름이기도 할 텐데, 물론 이제 뒤에 보통 SHB, 그 스트랙트 하드 빈이라고 하죠. 매우 단단한 그 밀도가 높은 최상급 원두가 이제 코스타리카 따라주인데, 이 코스타리카 지역이 이제 뭐 몇 개 있어요. 뭐 브룬카, 네, 뭐지? 트레스리오스인가? 뭐 아무튼 뭐 있어. 근데 아무튼 이 따라주가 이 지역 이름이야. 거의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스트랙트 하드 빈이 이제 분류 기준 자체가 이제 해발고도 이제 1200에서 1500m, 이제 높은 고도에서 이제 생산된
이제 커피를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이 따라주 커피에 대해서 뭐 사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게, 나도 잘 모르겠어. 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따라주 SHB 많이 먹긴 했는데요. 그닥 저한테는 감명이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코스타리카 따라주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과 향이 비슷한 커피는 있습니다. 카페에서 구매하는 원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뭐 이러면서 따라주는 이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따라주와 비슷한 커피를 이제 광고비가 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따라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하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우리 딸이 참 좋아하지. 좀 멀리 갔어요. 이제 이러면서 말을 흐려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왜 딸이 같이 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커피 괜찮다 이런 평을 듣고 이제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커피 한 잔을 먹고 가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되고 이제 뭐 그 잘잘한 얘기들은 이제 지나가고요. 그럼 이제 커피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오시면 커피 한 잔 무료로 대접해 드리겠다고 이제 광고비가 이제 서비스 멘트도 날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또 어디론가 떠납니다. 근데 이 뭐랄까 이 박석 사장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맞았구나 이러면서 따라주 생두를 좀 준비해 달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아주머니가 다시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 아주머니에게 제대로 된 커피를 대접해 주고 싶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이 지나 이제 따라주 커피를 이제 준비하는 로스팅하는 과정들이 또 이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커피가 먹고 싶어서 이제 다시 이 광고비가 있는 카페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아주머니 이제 다시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스타리카 커피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는 것이 딸은 여기 따라주 커피가 다른 곳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이제 드리퍼 차이 때문일 겁니다. 하면서 이제 박석 사장님이 소개를 해줍니다. 이 칼리타 웨이브가 물 빠짐이 좋은 하리오는 머그잔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았지만 바디감을 즐기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지요. 라면서 이제 칼리타 웨이브로 내리는 요 따라주 커피를 이제 소개해주고 이제 접대해주면서 이분이 이제 어디론가 떠난다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들었던 이 카페에 딸과 함께 먹었던 커피를 마지막으로 먹고 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딸과 이 카페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이제 회상하는 기억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 에피소드에 그 세월호의 한 장면이 그려지고 때로는 커피 한 잔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있다라면서 이제 세월호로 인해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나타내는 에필로그로서 이제 사인을 주면서 마지막 에필로그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 이런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다른 타인들은 사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사자들만이 그걸 알죠. 왜냐면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걸로 뭐 그러느냐.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분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만약 내가 내 자식을 잃었으면 이게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아픔이 잊혀질까요? 근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영원하겠죠. 영원한데 이거를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찹찹해지는 내용이었고 사실 이 내용과 잘 어울리게 제가 초반부에 글루미 선데이 곡이 나왔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사실 저는 뭐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미안할 만큼 참 인생 편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더 큰 아픔을 당하거나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제 보험 설계해 주던 친구인데 엄청 친한 친구였죠. 왜냐면 여의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같이 나왔던 친구인데 요즘은 사실 연락도 안 하고 못 본 지도 꽤 됐습니다. 아마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생각은 나요. 왜냐면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 때죠. 여동생이 이제 고3인가 그랬는데 그냥 이 친구가 꽤 이쁜 예고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으로 자다가 이제 죽었어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친구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왜냐면 자기 여동생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엄청 싸웠는데 엄청 슬퍼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참 아픔을 쉽게 잊을 수 없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진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제 인생은 너무 정말 평탄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커피 한 잔으로 그런 슬픔을 쉽게 잊을 수 없죠. 뭐 음악 하나로 잊기도 어렵고 아마 그런 아픔들은 평생 가슴에 먹먹히 남을 텐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 세월호의 아픔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텐데,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도,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참 이게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싸워요? 네? 뭐 이게 뭐, 다른 쪽의 음모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러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아픔은 아픔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그 세월호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가 좀 담겨져 있어서 마음이 좀 찹찹해지는 에피소드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다녀온 카페 두 곳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인하대 쪽을 이제 그냥 바람 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하대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가봤고요. 제가 뭐 뭘 다 알겠어요. 일단 뭐 인천도 잘 모르는데 인하대학교가 이제 그 인천권에서는 이제 최고 명문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인하대가 꽤 공부 잘하는 학교로,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서도 이제 꽤 명문대로 알고 있는데. 뭐 잘 모릅니다. 댕겨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인하대,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인하대 쪽 출신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번에 처음 가본 거야. 생각보다 학교가 크고 깔끔해서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쪽에 카페호라고 하는 이제 개인 카페인 것 같아요. 근데 본점이라고 돼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무엇보다도 커피 가격이 좀 착하고. 네, 제 기준에 좀 착했어요. 착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 카페이면서, 뭐 이제 워낙 홍보가 돼 있기로는, 로스터리 카페다, 원두도 판다, 뭐 교육도 해준다, 뭐 자격증도 발급한다, 뭐 다양한 그 선전 문구들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자. 좀 약간 궁금증도 있고, 정말 이런 걸 내세울 만한 카페면 커피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물론 전국에는 정말 많은 카페들이 있고 뭐 알게 모르게 잘하는 카페들도 있고 뭐 생각보다 좀 기대 이하인 경우도 있고 뭐 다채로운 카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느끼는 점들을 전달하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도 될 수 없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느낀 점을 전달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고가화하지 마시고 그냥 제 느낌이 이렇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정 카페를 뭐 비하하거나 뭐 무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먹은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1,800원이었고요.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으면 3,500원 정도로 여기가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메뉴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메뉴판에는 핫 아이스가 3,500원, 카페 라떼 4,000원,
뭐 기타 메뉴들이 이제 4,000원에서 이제 5,000원대로 뭐 개인 카페들에서 볼 법한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었고, 저는 일단 그 원두를 고르라고 해서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그다음에 브라질 세라도, 네, 체아도라고도 하죠. 네, 세라도, 그다음에 디카페인 총 3가지 커피가 있어요. 근데 디카페인이 1,000원이 이제 추가가 되고, 디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사키소, 네, 디카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예가체프를 먹겠죠, 당연히. 왜냐면 브라질 이런 어떤 건과류 느낌의 커피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계열을 잘 연출해주는 카페를 조금 더 실력이 있다고 좀 평가를 하는 나름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 향미나 풍미를 좀 더 연출해주는 커피를 잘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나름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커피들이 맛있는 집이 대체적으로 제가 라떼를 먹거나 다른 커피를 먹어도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먹었는데 별로다, 제 느낌이 별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메뉴를 좀 안 사 먹는 편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에요. 일단 가격이 1,800원이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한 2,500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800원을 받으셔서 자세한 건 물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1,800원이래요. 16온즈 사이즈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왔는데, 이제 제가 먹은 게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인데, 일단 테이스팅 노트가 군 고구마, 꽃향기, 화사한 산미, 부드러운 산미가 강한 화사한 커피입니다 라고 써있는 커피였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핸드드립 커피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원, 과테말라 키체 SHB, 콜롬비아 수프리모, 엘살바도르 핑카, 전에 제가 한번 잠깐 소개했던 라 에스페란자. 네. 제가 전에 한번 그 세이코 커피, 아니다. 그 커피 리브레에서 이제 엘살바도르 커피 잠깐 리뷰했었죠. 그때 보면 이제 블루베리 향미, 그때는 이제 딸기였나? 딸기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니었다. 내 머리가 혼재되고 있어.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겠다. 아무튼, 이 무식한 나를 봐라. 한심하다. 네. 네, 핸드드립 커피도 소개가 돼 있어서 이제 좀 봤는데, 일단 이 집은 머신기가 페마 레전드 E61 머신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페마 레전드 E61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머신기 개념이다 보니까 물론 비싼 고가 머신기는 아니지만 이제 수동 머신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예전에도 많이 소개했지만 페마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2그룹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800만 원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이제 3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0만 원대 이하 머신기 중에 많이 선호하는 머신기이다 보니까 하이엔드 머신기라고 보진 않아요. 하이엔드급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가격대의 성능을 꽤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머신기를 보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이 페마 레전드 부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외관에 이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가성비나 가격대가 조금 접근하기가 편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라마르조코와 같이 이제 하이엔드로 넘어가면 1,000만 원대가 훌쩍 넘으니까 사실 거기에 투자할 비용을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죠. 뭐 인테리어나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모델로 많이 빠지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집의 그라인더가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았는데,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남의 카페도 너무 이렇게 유심히 보면 좀 불편해 하시기도 사실 하고, 또 제가 딱 이런 카페 가면 사진을 좀 많이 찍거든요. 뭐 메뉴판도 찍고 그러면 좀 유심히 보세요, 저를. 이 사람 좀 수상하다. 내가 너무 눈에 튀나봐. 그러니까 커피를 조용히 먹고 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럼 가만히 이제 커피 받아 먹고 가는데, 얘는 막 사진 찍고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좀 나빴나 보죠.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보기가 미안했어. 그래서 아무튼 대충 봤는데 느낌상으로는 이제 피오레잔토 같은 그라인더를 쓰는 것 같은데, 일단 2대를 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러니까 장비는 그렇구나, 라고 대충 느끼고서, 이제 커피를 마셔봤는데, 이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물론 좀 녹았죠. 네, 솔직히 좀 녹았습니다. 네, 녹은 거 부정하지 않는데, 마시기는 제가 거진 다 마셨는데, 솔직한 평가는,
3,5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매장에서 먹는 가격이 3,500원 생각하면, 저는 조금 밸런스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워낙에 많이 먹기도 했지만, 뭐 최근에 먹었던 드립백과 같은 이제 가공 커피류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저는 솔직히 향미가 좀 너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피 컨셉 자체가 향미를 내세우는 컨셉인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써 있는 워딩 자체도 이제 맛 밸런스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써 있는 워딩이 이제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써 있는 워딩이 부드러운 산미가 강한 화사한 커피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화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꽃향기나 화사한 산미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커피를 제가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요 근래에 먹었던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는 좀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고, 근데 이제 가격이 1,800원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뭐, 쏘쏘라고 얘기하겠는데, 만약에 제가 3,500원을 내고 홀에서 먹었다면,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밸런스도 많이 깨졌었고, 물론 장비나 뭐 그라인더를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가 어줍지 않게 또 막 아는 척하면 그지 같네 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두 퀄리티 자체가 잘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스러운 느낌이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이게 약간 저렴한 원두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뉘앙스였고, 맛 밸런스도 많이 떨어졌고, 첫 맛의 산미는 되게 좀 뭐랄까 개성 있게 다가왔는데, 중간과 애프터가 좀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떫은 느낌도 사실 올라오면서 약간 우두 계열의 약간 나무 씹어 먹는 듯한 그런 불편함이 약간 올라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싫어하는 에티오피아 커피 취향이 연출된 게 좀 아쉬웠었고요. 물론 제가 이 집을 한 번 갔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이런 집들은 이제 두 번, 세 번 가서 먹어보고 이제 일반적인 맛의 평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카페들은 어쩔 땐 맛있고 어쩔 땐 좀 뭐 별로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특정 카페들이 이제 제가 먹을 때 맛있었는데 다른 친구한테 추천했더니, 그 친구가 갔을 때는 좀 맛이 없게 연출되는, 왜냐면 알바생이 내렸다거나 뭐 그날따라 커피 세팅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동네를 몰라서 이 집의 어떤 뭐 로컬적인 느낌도 모르고, 이게 언제 생성된 카페인지도 모르고, 뭐 이 집의 역사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냥 그 커피 전문점으로서 일단은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요새 이제 카페들이 날도 따뜻해지니까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카페 같진 않아요. 느낌 자체가. 왜냐면 이렇게 네이버 보면 블로그 리뷰나 방문자 리뷰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엄청 오래됐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좀 안 드는데, 그냥 먹었을 때는 그냥 가성비 무난하고, 내 취향은 좀 아니다라고 평가가 됐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인천 바리스타 학원이랑 약간 연계가 돼 있어서, 뭐 바리스타 학원의 뭐랄까 이제 그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카페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입맛에는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시고 있지만 조금은 내 취향이 좀 아니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고, 그 다음으로 가본 카페는 제가 원래 커피를 막 하루에 두세 군데씩 다니지 않는데, 요 이나대 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이쪽이 뭐 인천 쪽도 제가 자주 가는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나대 쪽은 진짜 제 인생에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 그 다음 가본 카페가 이제 파브 커피입니다. FAV. 이것도 이제 개인 카페인 것 같아요. 체인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았고, 이 파브 커피를 가게 된 동기는 일단 싸서예요. 싸서. 뭐 이제 제 방송 듣는 분들이 대충 알겠죠? 쟤는 맨날 싼 것만 찾아다닌다, 이러겠죠? 넌 왜 맨날 싼 거 먹으면서 맛없다고 투덜거리냐? 이제 비싼 거나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싼 거를 먹어서 대부분 이제 똥 밟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물론 비싼 커피는 비싸니까 당연히 맛있어야죠. 근데 비싸니까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데 이 적정한 가격대와 조금 부담 없는 가격대에도 맛있는 커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그레이 에스프레소처럼 적정한 가격대이면서도 좀 퀄리티 있는 커피들을 내는 데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건데 이제 내심 그런 카페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가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죠. 더 많지만 그냥 이렇게 다닌 제 에피소드도 얘기하면서 제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뭐 제 전달되어 있는 내용이 객관적이진 않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가봤던 것들을 한번 먹어보고서 뭐 악플을 다시더라도 나는 맛있었다 뭐 이렇게 다녀보시면 어떨까. 물론 저도 이제 다른 분의 의견들이 궁금하니까 겸사겸사 가는 건데 사실 저는 카페를 가면 뭐 시그니처라고 뭐 이거저거 뭐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는 음료를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그런 류는 일단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 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일단 당 때려 넣은 커피 치고 맛없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런 거는 맛이 없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기본 커피가 맛있는 집이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본 커피가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뭐 가격대가 싸기도 하지만 기본을 잘하는 집이 다른 커피도 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본 카페가 FAV인데요. FAV 맞나? 네, FAV 맞아요. 다음으로 가본 카페는 이제 FAV 커피인데 FAV, COFFE 뭐 이렇대요. 근데 저는 FAV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FAV 그러면 옛날 삼성 FAV TV만 생각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해볼게요. 검색을 해볼까? 뭐냐 FAV 이게 무슨 뜻이냐? 궁금한데. FAV 파브 안 나오네. 모르겠다. 씨. 나도 모르겠다. 일단 뭐 파브 커피래요. 파브 커피. 일단 이 집은 키오스크 주문으로 돼 있고 매장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노닥거리는 카페는 아니고 그러니까 회전율이 많은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인데 뭐 서울 쪽에도 이제 그런 류의 카페가 많죠. 키오스크 주문하면서 음료만 받아 갖고 나가는 그리고 약간 빅사이즈 카페 컨셉인 것 같아요. 저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사이즈는 20온즈 아니면 18온즈 정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양은 많아요. 양은 많고 일단 되게 심플합니다. 네, FAV. 일단 이게 용현동? 이 동네가 용현동이에요? 네, 아무튼 이 파브 커피라고 해서 이제 가봤고 실내도 보면 약간 아기자기하게 돼 있어서 약간 좀 갬성 카페인가?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메뉴가 좀 싸요. 제가 먹었던 커피는 아메리카노인데 가격이 1,500원입니다. 엄청 싸죠? 물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뭐 이런 저렴한 이제 키오스크 주문 카페들이 워낙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통 맛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부르다 커피 이런 거 먹었을 때 좀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그냥 뭐라 할까 이 로고가 예쁘고 분위기가 좀 나름 깔끔깔끔해서 한번 먹어보자. 네, 혹시나 맛있을 수 있으니까 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먹었는데 일단 키오스크를 주문을 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호명을 해줍니다. 뭐 커피 나왔어요. 이렇게 불러주는데 여성 스태프 2명이 있었고 젊은 알바생인 것 같아요. 사장님인 것 같지 않고 알바생인데 일단 커피 자체는 이제 고소한 맛과 이제 산미와 고소함이 있는 컨셉의 2가지 블렌드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블렌드가 하나는 다크 초콜릿 커피 블렌드고요. 묵직한 바디감의 진한 카카오 맛. 또 하나는 이제 스위트 밸런스. 약간의 산미, 단맛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는 맛.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제 취향이 뭔지 알겠죠? 스위트 밸런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산미와 단맛, 고소한 맛이 적절한 균형이 나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해요. 어느 한쪽에 쏠리는 커피보다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게 중요시하고 사실 이런 커피는 잘 내려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말이 좋아 밸런스지 이 밸런스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좀 수준 있는 바리스타들도 학을 때 그만큼 어려운 건데 과연 이런 커피를 잘 연출해 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도둑놈 심보 아니냐 얘기합니다. 야 1,500원짜리 커피 먹으면서 너 지금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한데 심한 거 나도 아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팔겠다고 했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 수 있나 궁금한 거죠. 네, 이 나쁜 심보 네, 또 발동했어요. 일단은 이 바 자체가 오픈형이라 다 보입니다. 일단 머신기 그라인더가 너무 잘 보여. 저는 좀 깜놀한 게 이 집의 그라인더가 슬링샷이라고 하는 그라인더예요. 이런 뭐랄까 저렴한 커피를 파는 카페에서 물론 회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고가 장비를 많이 다루는 걸 보긴 했는데 이 슬링샷 그라인더는 많이 쓰는 그라인더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2020년도 중반인가? 이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68mm 코니컬버, 그러니까 C68 모델을 제외하고는 다 플랫버입니다. 이게 S64, S75 이제 플랫버의 이제 지름 사이즈죠. 물론 이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모양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칼날의 지름과 타입에 따라 이제 가격대가 다른데 기본 이제 200만 원대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뭐 저렴한 그라인더는 아닙니다. 근데 이 그라인더의 특징은 이제 오토 모드랑 이제 온디맨드 주문 방식으로 이제 기존의 그라인더들이 원래 챔버에 적정량의 분쇄된 원두를 미리 채워서 밀어내는 구조이다 보니까 산패율로 인해서 이제 로스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이 그라인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개발된 장비이면서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징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의 그라인더로 알려져 있어서 저도 이거를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로만 봤지 실제로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모으는데 이 장비 자체가 조금 바쁜 매장의 높은 회전율을 감안해서 개발되어 있는 그라인더라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맛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길이 없어서 이제 제가 겸사 궁금했었던 터에 이 커피를 먹게 돼서 좀 깜놀한 것도 있어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 뭐랄까 슬링샷 그라인더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다크 블렌드 그리고 이제 산미가 도는 그 두 가지 블렌드를 각각 그라인더로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커피가 안 나갔으니까 제가 먹은 게 분명 산패대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그라인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이제 시마 머신기. 이 시메로 알고 있어요. 이 시메 머신기는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데 이게 외관이 좀 깔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머신기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다 뭐 하이엔드 머신기 당연히 아니고 그냥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요새 많이 보여요. 이 머신기. 왜냐면 되게 깔끔해요. 외관이. 좀 깔끔하게 생겨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라인더는 좀 그래도 비싼 거 쓰시면서 머신기는 왜 이 저렴한 시메 모델을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시메 05인가? 05 PID 이게 3그룹짜리 그러니까 이 시메 모델이 이 PID가 가운데 달려 있는 게 있고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요게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메 시그니처보다는 좀 아랫단계 머신기인데 아무튼 그 머신기가 저를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이 머신기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머신기가 저를 맞이해주고 있어서 그라인더는 좀 약간 느낌이 좋았는데 머신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맛을 기대해보자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커피가 금방 나왔고 일단 커피를 한 손에 들고서 이제 사진도 찍고서 이제 먹었는데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솔직히 맛은 어떠냐? 저렴한 커피집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딱 그 느낌. 아, 근데 미쳤나? 그 쓴맛과 탄맛 확 올라오는 그 맛 있죠? 네. 솔직히 기대한 맛과 전혀 다른 느낌의 맛을 받아서 솔직히 도저히 못 먹겠었는데 버릴 수는 없고 일단 리뷰를 해야 되니까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얼음이 좀 녹은 상태에서 먹고 있는데도 커피가 쓴맛과 이제 탄맛과 씁쓸한 맛이 많이 올라오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샷을 추가할 때 연하게 원샷, 네, 진하게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번 진하게 먹어보자. 그냥 원래 그러니까 추가 비용은 받지 않아요. 기본 투샷까지는. 그래서 이제 투샷을 넣었는데 내가 오버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탄맛과 이 쓴맛이 너무 세서 산미와 다른 맛들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기대는 못 미쳤죠. 네, 기대에 못 미쳤는데 뭐 사실 1,500원짜리 먹으면서 네가 참 바라는 것 자체가 그지근성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바리스타의 입장으로서 그래도 좀 괜찮은 커피를 파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왜 꼭 저렴한 커피는 맛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못 해요. 왜냐면 저렴해도 맛있을 수 있거든요. 뽑기에 따라서 잘 뽑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일단 뭐 제 잘못도 있죠. 네. 저렴한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먹는 제 마음 자세부터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이런 저렴한 커피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연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인하대 주변에 카페호 그리고 파브 커피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썰을 풀었습니다. 네. 좀 더 인기 있는 카페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데 간 기냐?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인기 있는 카페는 당연히 인기 있으니까 맛있겠지. 그래서 잘 안 다니는 카페 그냥 솔직히 제가 시간과 돈이 되면 다 가보고 싶어요. 다 가보고 싶은데 그냥 많이 안 가보는 카페들도 가서 먹어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맛있다는데 이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게을러 터져갖고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렵죠. 아무튼 여기까지 네 오늘 방송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힘들다. 놀다 와서 방송할래 힘들다. 뭐 놀다 와서 힘들어서 안 해. 뭐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안 해. 우울해서 안 해. 뭐 씨 배불러서 안 해. 맨날 뭐 다 때려쳐 이씨.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사연 기다리고 있고 언제나 영양가 없는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이 나이 먹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색다른 커피 먹어보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먹어볼 커피 참 많은데 지금 게을러 터져갖고 녹음도 안 하고 큰일 났어요. 참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생각과 몸이 따로 놀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송 후기 열심히 기다리고 있고 댓글 항상 기다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